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앞전에는 위탁 판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해외 구매 대행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구매 대행은 위탁 판매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해외에 있는 사이트에서 물건을 우리가 직접 구매하고 그 구매한 물건을 고객한테 전달해 주는 게 해외 구매 대행입니다. 말 그대로 구매를 대행해 주는 거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공급자가 있는데 해외 구매 대행은 해외 쇼핑몰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 또는 유럽, 일본 여러 사이트들이 있겠지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중국에서 알리익스프레스, 뭐 1688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물건을 우리가 주문을 합니다. 자, 주문을 하면은 공급하는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 우리가 이 알리익스프레스에 주문을 하면은 여기서 제품을 이제 소비자에게 전달을 해 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중국에서 굳이 오랜 시간을 들여서 배송을 받으면서까지 구매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요, 아무래도 중국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이 국내에서 마진을 한번 먹고 판매하는 판매자들 제품보다 저렴할 수밖에 없거든요. 많게는 정말 2배, 3배 차이가 나기도 하고 적게는 뭐 30%, 40%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정도도 아끼기 위해서 보통 10일에서 14일 정도의 배송 기간을 참는 거죠. 그만큼 급하지 않은 제품이라고도 보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품을 공급해서 소비자들한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어떤 제품들을 소비자들이 찾는지 궁금하시잖아요. 보통 중국에서 제품을 구매하시는 많은 분들이 뭐가 있냐면은 어떤 디지털 기기들, 좀 저가형으로 중국산 제품들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특이하게 어떤 그 공구들, 예를 들면은 예초기 같은 것도 많이들 구매를 하시고요. 저는 그것도 한번 팔아본 적이 있어요. 보트 진짜 큰 건데 튜브가 달린 보트라고 하죠. 이제 그게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런 제품들도 좀 판매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구들도 많이 구매를 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오토바이, 이제 뭐 사륜구동 하는 뭐 ATV 같은 것도 구매하셔서 배달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실생활에 필요한 모든 제품들이 중국에서 제조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 구하기 쉽지 않은 거를 중국에서 찾아가지고 구매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중국에서 직접 찾기는 언어적으로도 시스템적으로도 프로세스를 잘 모르기 때문에 국내에서 대신해서 판매해주는 사람들이 제품을 구매를 하는 거고 우리는 그 중간 마진을 책정해서 수익화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구매 대행은 CS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도 똑같아요. 소비자랑 판매자인 우리가 직접 CS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해외에서 들어오는 제품이다 보니까 국내에서 판매하는 위탁 판매보다는 CS 발생이 좀 많아요. 건수도 엄청 많고, 그리고 큰 제품을 팔게 되면은 예를 들면 100만 원짜리 제품을 팔았는데 어쩔 수 없이 반품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 그럼 우리가 다시 해외로 그 제품을 배송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에서 생기는 로스 비용들이 꽤 커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중저가형 제품으로 많이 구매 대행으로 접근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해외 구매 대행은요, 3가지 종류로 좀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대량 등록, 두 번째 반자동, 세 번째 수동 등록이 있는데요. 자, 대량 등록은 말 그대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요, 1688이나 알리익스프레스에 있는 제품들을 싹 끌고 모아가지고 몇만 개, 몇십만 개씩 등록을 하는 게 대량 등록이고, 그 다음에 반자동은 그렇게 끌고 온 제품들 중에서 내가 선별을 해서 상세 페이지를 좀 우리 스타일로 바꿔 나가는 거죠. 번역도 좀 하고 중간에 키워드나 광고 문구들도 넣으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것들, 이거를 이제 반자동이라고 합니다. 대량 등록과 수동 등록의 이제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수동 등록은 말 그대로 많은 제품을 등록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제품에, 수요가 있는 제품에 포커싱을 해가지고 하나하나씩 등록을 하는 거죠. 대신에 그냥 등록하는 게 아니라 해외 사이트에 있는 상세 페이지를 다 100% 번역을 하고 중간중간에 이제 수정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바꿔서 하나씩 등록을 하는 게 수동 등록이기도 하죠. 자, 각자의 장점들이 있기는 한데 개인적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 해외 구매 대행은 대량 등록으로 하시면은 괜찮아요. 제가 뭐 해외 구매 대행을 강의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강의도 들어봤고 제가 직접 해봤죠. 가장 빠르게 돈을 벌 수 있고 가장 빠르게 매출을 낼 수 있는 게 이 대량 등록인 것 같아요. 보통 한 달도 안 돼서 바로 매출이 나오기도 하고 빠르면 2달에서 3달 안에 월 200, 300씩 가져가는 게 대량 등록이기도 하죠. 그럼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면은 좀 더 매출이 커지고 수익 구조가 더 커지는 단계로 넘어가는데, 사실은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해외 구매 대행은 사업을 지속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은 국내 위탁 판매는 100건이 들어오든 1000건이 들어오든 내가 엑셀로 정리해가지고 한 방에 주문을 넣으면 되는데 해외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건 바이 건으로 다 내가 주문을 넣어야 됩니다. 왜냐?
한 건 한 건마다 고객 정보가 다 다르잖아요. 고객 정보가 다른 사람들을 다 입력을 해줘야 돼서 일일이 다 넣어야 되는 번거로움들이 있죠. 그래서 매출이 커지면 커질수록 알바도 많이 쓰게 되고 손이 좀 많이 가게 됩니다.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냐면은 거의 끊임없이 일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카테고리를 갈아줘야 되고 필요 없는 제품을 삭제하고 등록하는 과정들을 반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 지속성이 좀 어렵다. 그래서 처음에 맛보기로 하는 건 괜찮은데 향후에는 위탁 판매로 돌아오고 타입 제조해서 넘어오는 단계로 가야 되는데 그냥 어떤 사업을 처음에 경험해보기 좋은 시스템이다. 하지만 오래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참고하셔서 접근하시는 거를 권장드리기도 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점이 뭐가 있냐면은 세금 신고할 때 좀 문제가 있어요. 워낙 건 바이 건이고 해외에 있는 주문 내역도 다 내가 챙겨야 되고 국내에 있는 주문 내역도 챙겨서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금 신고할 때도 일이 꽤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구매 대행이 초반에 매출이 빨리 나오고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이다 보니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돈을 버시는 분들은 있죠. 그걸 통해서 그 경험을 강의로 풀어내서 강의 사업으로 조금 더 크게 규모를 키워 나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산 부분 또 말씀드려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해외 사이트에서 내가 결제를 하고 네이버나 쿠팡에서 나중에 정산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일단 신용카드가 좋아요. 신용카드로 먼저 결제를 하시고 나중에 돈을 받는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신용카드를 쓸 수 있는 한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매출이 커지면은 그 한도를 더 늘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좀 고려를 해서 접근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해외 구매 대행에서 한번 말씀드려봤는데요. 이 사업 시스템도 굉장히 좋은 사업 시스템이고,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월 100만원에서 월 1000만원까지도 벌 수 있는 게 이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올해 본인의 주업이 있는데, 부업으로 조금 더 돈을 벌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해외 구매 대행도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